소리를 어느 수준 이상까지는 내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는 투자하자고 제가 설득을 했고, 그래서 조금 과하긴 하지만 대액을 별도로 써서 헤드폰 앰프 출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라운드 단자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그라운드 단자가 별도로 있는 기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왜냐하면 저는 이 그라운드 단자가 있고 없고의 어떤 차이를 제 개인적으로 뭘로 판단하느냐, 이 회사가 노이즈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회사구나 안 하는 회사구나, 그런 걸로 어떻게 구분을 그냥 제 나름대로 하는데, 아까 또 잠깐 저희가 영상 찍기 전에 저 외부 그라운드 단자에 네네. 저희 컨텀 그라운드를 연결을 해왔는데 소리 차이가 좀 네, 너무 극명하게 나서 깜짝 놀랐어요. 네. 저희가 접지 단자가 있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노이즈를 조금이라도 최소화할 수 있을까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나온 이게 단자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요 안에서 우리가 그라운드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샤시라든지 뒤에 이제 리어 패널에 그라운드를 물리게 되는데, 이거를 요 안에서만 해결하게 되면 노이즈를 줄이는 저감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좋은 접지 환경이 있으면 덱 내에서 고기의 접지를 물려주시면은 노이즈 레벨이 훨씬 더 내려가가지고 좀 더 좋은 소리를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리셋 버튼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퓨즈 대신에 네. 이게 이제 일종의 차단기. 네. 이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사실 하이엔드 오디오 쪽에서 보면 이제 퓨즈 때문에 발생하는 음질 열화가 많으니까 사실은 이제 퓨즈에서 열화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뭐 음질을 더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는 건 아니고, 그렇겠죠. 손실을 줄이고자 그렇게 비싼 퓨즈가 있는 건데, 사실 그럼 퓨즈를 안 거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저희는 퓨즈를 선택하는 것보다 퓨즈를 없애고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되, 근데 서지 보호 회로는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서킷 브레이커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기가 다운되면 이제 그걸 다시 누르면 네. 다시 이제 원상복귀되는. 네. 왜냐하면 서킷 브레이커가 작동하는 건 이제 외부에서 어떤 서지가 오든가, 서지가 온다든가 비정상적인 돌발 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전류가 갑자기 들어왔을 때 그걸 보호하기,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기를 보호해주기 브레이커가 위해서 걸리게 돼 이제 퓨즈보다 저렇게 서킷 브레이크를 쓰셨고요. 그 후면까지 저희가 알아봤는데, 저희가 이제 음악을 한 곡 들어보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맨하탄 트랜스퍼요. 그 칸탈루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 rhythm keeps flowing, the drip CNC. Sweet sugar pop, rocks and pop. You don't stop till the sweet beat drops. I show and prove as I stick and move. Every pulse recited on top of the groove. Smooth life, floating like a butterfly, moves to the flow. Something like a lullaby, brace yourself as the beat hits ya. Dip, trip, flip, fantasi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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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Do, do, diggy, diggy, bop.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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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ggy, diggy, bop. Do, do. Feel the beat drop, jazz and hip hop, tripping in your dome, makes your zone and pop. Funk and fusion, the fly illusion, keeps you coasting on the rhythm you're cruising. Up, down, right around, rise profound, but nevertheless you got to get down. Fantasy freak through the beat, so you need to move your feet. Then sweat from the heat. 자, 이 음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느껴진 거는 굉장히 섬세한 음의 해상도, 그런 걸 느꼈고요. 이게 이제 아카펠라 음악이죠. 되게 유명한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좌우의 펼침이라든가 입체감, 이런 부분도 꽤나 인상적이었고요. 사실 이 음악이 오디오 시스템에 따라서 다소 소란스러워질 수도 있는 그런 음악이거든요. 그런데 소란스럽긴커녕 절로 리듬에 내 몸을 맡기게 되는 그런 음악성이겠죠. 음악성도 탁월했고요. 아카펠라 가수들의
이 풍부한 어떤 음성 이런 부분, 그리고 여러 명이 부르다 보니까 그 가수의 각각의 포지션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잘 표현이 되면서 어떤 그런 이미징 능력도 탁월하고, 결국엔 이제 이런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이크로 다이내믹스, 마이크로 디테일 영역이고, 이 마이크로 다이내믹스, 마이크로 디테일이 살아나려면 지터가 없고 완벽한 타이밍이 같고 뭐가 같고, 그래도 결국에는 노이즈 단이 해결이 안 되면 네. 이런 마이크로 다이내믹스는 살아나지 않는다는 게 제가 오디오 세팅 튜닝을 하면서 얻어낸 경험이거든요. 네. 근데 제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결국엔 이 제품도 그런 노이즈를 다 이렇게 어떻게든 해결을 했으니까 이런 마이크로 디테일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생각 드는데요. 네. 금방 들은 아카펠라 곡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커버해야 될 주파수 레인지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보통 아카펠라 노래 같은 경우에는 사람 목에서 다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범위가 작거든요. 이때는 사실은 뭐 이 모든 소리를 다 잘 전달한다는 개념보다 이걸 뒷단에서 풀어줄 때 얼마나 밸런스 있게 잡아주느냐의 문제거든요. 그 짧은 영역에 모여있는 소리들을 균형감 있게 잘 풀어줘야 지금 느끼시는 것처럼 정의감도 느껴지실 거고, 아마 그 아카펠라 목소리의 위치, 그 다음에 그게 느꼈을 때 그 조화로움이 느껴질 수 있는데, 뭐 결국 노이즈하고도 관련이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뭐 노이즈를 저감하는 것 외에도 밸런스 있게 음을 만들기 위해서, 이 밸런스가 플랫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밸런스 있게 소리를 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게 잘 나타났던 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 메인 프로세서 아키텍처 RS151에서 설계가 계승됐다는 두 가지 기술이요. 로즈 DPC하고 로즈 NRA라는 이제 하이파이 로즈만의 이제 네. 기술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뭐 설명은 해주셨지만 결국에 DPC는 이제 디지털, 네. 디지털 네. 로즈 DPC는 디지털 데이터를 정확하고 정교하게 덱까지 전달하는 블럭을 표현하는 거고요. 로즈 NRA는 덱 뒷단의 아날로그 데이터를 균형감 있게 잘 표현하기 위해서 노이즈도 최소화할 수 있는 하이파이 로즈만의 기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하이엔드 뭐 뮤직 서버라든가 이런 쪽을 이제 많이 이제 DAC나 뭐 앰플 이런 걸 이제 리뷰를 해보면 하이엔드 제조사들의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제 타이밍 얘기가 꼭 나오고요. 그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이제 지터를 최소화하고, 네. 결국에 디지털이 이제 이 원본 아날로그 파형이 디지털로 기록된 거를 얼마나 완벽하게 네. 복제를 해내느냐, 그게 관건인데 그게 네. 결코 쉬운 기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혹시 이건 약간 번외 질문인데 지터하고 타이밍의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터는 우리가 디지털 지터하고 아날로그 지터를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데, 아마 지금 물으시는 질문이 디지털 지터일 것 같아요. 네, 디지털 지터. 디지털 지터이면 우리가 원하는 소리의 결과물이 이렇게 1kHz 톤이라고 했을 때 1kHz가 이렇게 딱 중간에 서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클럭을 길게 보면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현상이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지터라는 표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타이밍은 데이터를 전달할 때 그 정확한 클럭에 맞춰가지고 그때 이제 피크가 이렇게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타이밍이고, 타이밍은 뭐 틀어졌다, 맞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지터가 이렇게 맞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터는 정확하게 시간축을 자르는 역할을 하는 거고, 타이밍 부분은 이제 0과 1이 계속 데이터가 네, 변환이 맞춰서 되는데, 가는 거죠. 문제는 이게 이론적으로는 그게 사각파로 0과 1로 변하지만 실질적으로 회로는 디지털 회로지만 결국에 작동하는 거는 아날로그식이니까 네. 아날로그적으로 0에서 1로 전환되는 그 시점이 얼마나 맞아 떨어지느냐. 그죠? 뭐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실제 스코프상에서 보면은 신호가 이렇게 가서 막 끄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준점을 이렇게 피크치 여기 올라갈 때를 딱 잡느냐, 뭐 중간점을 잡느냐에 따라 틀린데, 클럭 신호는 정확하게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이 클럭에 맞춰가지고 여기를 얼마나 정확하게 타이밍을 잘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소리의 정교함이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요. 네. 결국엔 이게 기술력이겠죠. 그러니까 하이파이 로즈에 기술력이 있으니까
이 정도 가격대에서 이렇게 섬세한 사운드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게 오늘 소장님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가 되네요. 앞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이제 헤드폰 앰프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를 보니까 글쎄요.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말이 쓰여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DAC가 2개가 들어가 있다고 아, 돼 있던데요. 제품에 이제 2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요. 이제 우리가 기존에는 처음에 우리가 설계할 때는 덱 하나를 가지고 뒤쪽 출력 내보낼 때는 뒤쪽 출력 내보내고 셀렉트 노브를 바꿔서 헤드폰 앰프 들을 때는 그 아날로그 출력을 그냥 헤드폰 쪽으로 보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뒤에 프리단으로 설계되어 있는 아날로그 파트가 헤드폰 앰프에는 적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었고 고민을 하다가 차라리 이럴 바에는 디지털 파트에서부터 헤드폰 앰프를 완전히 분리해보자 라고 설계를 해서 헤드폰 앰프 전용으로 동일한 덱이지만 완전히 별도로 설계를 해서 다시 배치를 했습니다. 프리 쪽 하나, 예. 헤드폰 앰프 전용으로 덱이 하나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 가격도 네. 어떻게 보면 제품 가격이 제일 중요하겠죠. 뭐 초하이엔드급 제품도 아니고 헤드폰 앰프를 위해서 DAC까지 별도로 썼다는 이 얘기를 듣고 솔직히 굉장히 기쁜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실 뭐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원가가 낮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뭐 하이파이 로즈라는 브랜드 입장에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 수 없는 소리의 정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그걸 양보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처음 헤드폰 앰프를 장착하는 순간인데 소리를 어느 수준 이상까지는 내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는 투자하자고 제가 설득을 했고 엔지니어의 욕심인 거죠. 이건 사실은 원가 기준으로 보면 조금 약간 미련한 짓이긴 했지만 그래도 엔지니어의 욕심을 다 넣어서 제품화할 수 있는 회사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엔지니어의 욕심을 다 받아준 하이파이 로즈 회사도 대단하구나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게 결국 시장 반응으로 답변이 와줘야 되는데 디지털은 사실 회로적으로 분리를 했을 때 완벽하게 듀얼로 나가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따로 헤드폰 앰프로 바뀌었을 때는 이쪽은 프리 쪽은 완전히 죽여버리고 그리고 특히 전원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그 우리가 프리 쪽하고 헤드폰 앰프 쪽을 선택할 때는 한쪽이 완전히 전원이 죽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전원을 프리면 프리, 헤드폰 앰프면 헤드폰 앰프가 쓸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디지털 라인도 완벽하게 분리가 돼서 덱도 별도, 그 뒷단에 그 아날로그 회로도 프리랑 다르게 완전히 헤드폰 앰프용으로 설계를 다시 한 상태라서 아마 충분히 헤드폰 앰프로서의 가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헤드폰도 제가 잠깐 들어봤는데 뭐 저야 말씀드렸지만 네. 헤드폰을 그렇게 자주 들어보진 않지만 헤드폰 음질이 상당히 뛰어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 느낌이에요. 헤드폰으로 딱 음악을 들었을 때 내가 이 밀폐된 공간에서 음악을 듣느냐 아니면 진짜 내 귀에서 헤드폰이 사라지고 정말 그냥 이 공간에 소리가 가득 차느냐 저는 그렇게 그냥 심플한 기준으로 듣는데 이게 보니까는 헤드폰 앰프 이 구동력도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제나이저 전응률 헤드폰도 있는데도 뭐 전혀 문제 없이 헤드폰마다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느낌으로 들리더라고요. 저희가 접근할 때는 일반적인 스피커처럼 일정 수준 이상이면 대부분의 헤드폰을 만족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개발을 하다 보니까 헤드폰마다 특성이 너무 다르고 그렇죠. 헤드폰마다 임피던스 값의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헤드폰 출력을 만든다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덱도 따로 넣고 설계를 했고 그 뒷단 헤드폰 앰프단도 우리가 나름 고심을 해서 4개의 앰프를 배치하면서 충분히 파워가 나오게 만들었고 그래서 아주 낮은 임피던스 뭐 16옴 정도에서부터 600옴 정도에 되는 임피던스까지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곡을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가요를 들어볼 건데요.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 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새와 작별하듯 그대 떠나 보내고 돌아와 술잔 앞에 앉으면 눈물 내 눈에 그대 보내고 아주 지는 별빛 바라볼 때 눈에 흘러 내리는 못다한 말들 그 아픈 사랑 지울 수 있을까 자, 음악을 들어봤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극적인 음질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디지털 소스 기기에서 가장 어려운 요소가 저는 이 밀도하고 질감이라고 보거든요. 이 얘기는 제가 디지털 소스 리뷰할 때마다 계속 나오는 얘기였을 거예요. 가수의 흉성이 어떻고 음상 안에 어떤 음의 입자가 어떻고 밀도가 어떻고, 특히 컴퓨터 스트리밍으로 넘어오면서 이 얘기도 여러 번 드렸어요. 음상의 밀도와 질감이 빠지니까 당연히 음색이 약간 빠지게 되고 어떤 원색의 화려함보다는 약간 무채색의 느낌이 날 때도 있고, 그리고 이 공갈빵 같고 음이 좀 날리는 느낌,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은데, 그런데 이 하이파이로즈 RS451에서 듣는 이 김광석의 목소리는 정말 제가 느꼈던 디지털 소스의 단점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정말 조밀한 밀도의 질감과 진한 음색까지, 그리고 어떤 목소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 그런 에너지감도 매우 좋았고, 또 이 노래는 이제 좌우의 악기가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그런 펼침도 좋았고, 음과 음 사이에 빈 여백 처리한 그런 부분까지 하이엔드 오디오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질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또 들으셨어요?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저희 로즈 DPC 모듈의 장점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었던 곡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거든요. 김광석 노래 같은 경우에는 기타 현악기 하나에 이제 보컬만 실린 곡이잖아요. 이런 곡일 때는 사실 정확하게 데이터를 덱까지 전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 데이터 전달의 정교함이 떨어지면 뭔가 디지털적인 특성이 느껴지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메마른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저희가 개발한 이제 DPC 모듈에서 주안점을 뒀던 것처럼 정교하게 데이터를 전달을 해 주니까 느끼신 것처럼 생동감도 느껴지시고 디지털 특유의 그런 메마름도 사라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지터와 타이밍, 노이즈, 이 세 가지를 잘 잡으니까 이렇게 하이엔드 오디오 범주에 올라갈 수준의 그런 음질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까지 RS451 네트워크 스트리머 리뷰를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연구소장님을 모시고 기술적인 얘기까지 나누다 보니까 하이파이로즈 음이 왜 이렇게 섬세했을까, 그 이유도 알 수 있었던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따라 이 451 소리가 유난히 더 좋게 들렸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하는데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정말 많은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어요 오늘? 그래서 저희가 뭐 대외적으로 나와서 얘기를 나눌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우리 제품에 대한 평가를 뭐 내부적으로는 많이 듣지만 또는 글로는 많이 보거든요. 근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니까 사실 부족한 부분도 있고 뭐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더 객관적으로 우리 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경험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좋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은 뭐 이렇게 단편적인, 저희가 그냥 순수하게 오디오 기기로 바라본 하이파이 로즈였다가 오늘 이렇게 기술적인 내용을 설명을 듣고 나니까 또 다르게 보이는 하이파이 로즈가 된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하이파이 클럽 한창원이었고요. 우리 하이파이 로즈 김웅수 연구소장님이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